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K뱅크인데 오늘부터 일반 청약에 돌입했거든요. 오늘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에 나서는데 NH투자증권이랑 삼성증권 공동주관이고 신한투자증권이 인수사를 맡아서 이 세 곳 통해 가지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은 이제 3월 5일인데 K뱅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2017년 4월에 설립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시중대출, 전세대출, 더불어 사장님 보증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데요. 2023년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오토론 상품도 출시했고 2024년 8월에는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 가계랑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면 비중은 각각 89.2%, 10.8% 수준입니다. 가계대출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플랫폼 부분으로는 증권연계 계좌랑 NH투자증권 제휴한 주식투자 서비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등 디지털 금융 및 투자 관련 서비스도 강화 중입니다. 2025년 말 기준 K뱅크 고객 수를 보면은 약 1,550만 명이고 2020년 6월에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 체결하면서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조회, 업비트 라운지 등 업비트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식, 가상자산, 금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도 제공 중인데 K뱅크의 업비트 관련 손익은 크게 펀뱅킹 수수료, 예치금 운용 수익, 예치금 이자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수료 수익은 2025년 말 기준으로 펀뱅킹 35.8%, 체크카드 22.8%, 조기상환 수수료 5.9%, 증권계좌 1.6%, 기타 34%로 구성되는데 특히 펀뱅킹 수수료 중에 대부분이 업비트, 예치금, 이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작년 말 기준 수수료 수익 중에 업비트 관련 펀뱅킹 수수료 비중이 한 30% 수준, 요 정도 수준이고 수준이고 이제 K뱅크는 최근 무신사 회원 대상 결제 서비스 및 전용 체크 카드, 제휴 입출금 통장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통해서 업비트 의존도를 줄여 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K뱅크가 IPO 추진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난 2022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승인 받았는데 당시 고금리 여파로 증시 환경이 악화되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상장을 철회했고 고평가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장 여건이 겹친 까닭에 밸류에이션을 받기 최악의 상황이었다. 2024년 10월에 두 번째 상장을 시도했는데 당시 IPO 시장이 좀 부진했었고 결정적으로 상장 걸림돌이 된 게 재무적 투자자들, FI들과의 눈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뱅크는 2021년 7월에 1조 2,500억 원 구매 유상 증산을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7,250억 원을 베인캐피탈, MBK 파트너스, 신한자산운용, JS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투자했는데 계약을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주주인 BC카드의 콜옵션, 드래그월통 조항, IPO 완료일까지 연 8% 이상의 내부 수익률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익 구조가 상장의 족쇄로 좀 작용했다 이러면서 당시에 상장을 못했고 또 두 번째 상장 추진 당시 공모가 희망 밴드가 9,500원에서 12,000원인데 시총 기준으로 따지면 3.9조, 5.3조 규모인데 FI는 이 밴드 하단 기준으로 46%, 상단 기준으로 85%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투자자 수익을 우선 반영한 공모 희망가가 시장 눈높이랑 괴리가 있었고 결국에 K뱅크 비교 기업인 카뱅이랑 높은 몸값이다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수익 예측 또한 좀 부진했었거든요. 당시 기관 밴드 하단이 대부분 주문을 넣었고 이하 가격으로도 주문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은 공모가를 낮추고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FI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FI들은 투자 단가는 6,500원이었고 공모가를 조정해 8,500원 안팎으로 맞추면 계약상 수익 요건에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수익을 고집했었습니다. 결국 K뱅크 측이랑 FI 간의 공모 조건을 조정하지 못하고 두 번째 상장을 무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희망 공모가는 8,300원에서 9,500원으로 낮췄거든요. 상장 후 예상 시총은 3.3조, 최대는 3.8조 수준인데 이번에는 좀 FI들 달래 카드를 마련했거든요. K뱅크 최대주인 BC카드가 지난해 11월에 베인캐피탈, MBK 파트너 등과 계약을 체결한 걸 보면은 추후 확정된 공모가가 IRR 8%에 적용한 적격 공모가 9,250원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고
보상 한도는 한 1,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공모가가 좀 하단인 8,300원에 정해졌는데도 FI들이 이번에는 상장에 제동을 걸지 않았는데 FI 입장에서 보면은 하단가가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뭐 해석도 있거든요. 뭐 차익 보상을 받게 돼서 이제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장 이후에 뭐 요새 코스피가 너무 좋으니까 코스피가 지금 5,700도 넘었는데 지금 이런 증시 강세 흐름에서 이제 상장 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뛰면 이제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IPO 흥행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전문가들 의견은 좀 갈리거든요. 우선 리스크부터 따져보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영업 기반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계대출 비중이 거의 8에서 90% 수준인데다가 작년에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성장 여건이 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중심의 여형 확대 전략이 뭐 한계에 부딪힌 만큼 새 성장축 확보가 과제로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5일날 K뱅크가 IPO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최우영 은행장이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서 뭐 여지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겠다. 가계대출로 치우쳐진 비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 SME 시장 진출을 얘기했고 뭐 테크 리더십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 뭐 여러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특히 SME 시장 본격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은행장 말을 보면은 이제 현재 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기업 대출로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2030년까지 가계랑 SME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출 심사 모형을 고도화하고 SME 전용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I 기반의 신용평가 심사 역량을 고도화하고 기업금융 비중을 늘릴 것이고 플랫폼 확장이랑 신사업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되는 게 구주 매출 비중인데 K뱅크는 전체 공모주익 수를 지난 2024년에 제시한 8,200만 주에서 올해 6천만 주로 27% 가량 물량을 축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기존 투자자 회수 물량을 여전히 50%를 차지한다. 투자 심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이 나왔던 게 간담회 당시에도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어피트 의존도가 좀 높지 않냐. 수익 구조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게 높지 않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금융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 개편에 착수했는데 현재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의무 등 이유로 거래소와 은행이 사실상 1대1로 연동해 왔으나 향후 다수 은행이 거래소 연동 계좌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경우 높은 거래소형 펀뱅킹 수주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 있고 다수 은행들이 뭐 입찰 과정에서 수수료 마진 역시 뭐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래서 K뱅크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K뱅크 측이 간담회 때 답변을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예측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상계좌 연계 상황 상관없이 K뱅크 본연의 예금이 뭐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업비트 예치금은 작게는 2조에서 3조 많을 때는 1조에서 8조 원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현재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땐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 업비트 예치금도 대출 재원을 쓰지 않고 MMF 즉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고 전체 수신서 가상자산 관련 예치금 비율이 뭐 2021년에 50%대에서 현재는 20%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외에도 뭐 두나무와는 상호 윈윈 관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자면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 관련 확장성인데 K뱅크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 컨소시엄에서 결제 기능 도입과 해외 송금 시스템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간담회에서도 최은행장은 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송금, 뭐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거든요. 상장 후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뭐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을 내재화해서 뭐 집중하고 국내외 제도에 부합하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표준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뭐 방침을 밝혔습니다. K뱅크가 상장을 완료하게 되면 과거의 유증 자금 뭐 7,250억 원이 자기 자본 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추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약 1.9배의 자본 확충 효과가 예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뭐 여신 확대 여력이 커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간담회에서 보면은 뭐 배당 확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장 전략 치중으로 치우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은행 섹터 내 K뱅크 SME 여신 성장성
ROE 개선 여지,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확장 가능성. 좋게 보는 전망과 너무 성장에 치우치고 배당이 없다. 은행주는 배당도 기대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전망이 갈리기는 하는데, 종합해서 보면은 올해 소호 대상 대출 이동제 시행 가능성이랑 무신사 네이버페이 제휴를 통한 수신 기반 확장, 가식성 이런 거를 따져서 SME 여신 성장성, 기업 대출도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외에도 무신사와 B2B 협력 확대,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시화 등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